흑자를 홈케어로 완전히 없애는 건 안녕하세요. 참진TV 이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흑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흑자가 무엇인지, 다른 색소 침착과는 어떻게 다른지, 여드름이 흑자가 될 수 있는지, 흑자 예방법과 효과적인 치료법, 홈케어와 민간요법, 알려진 속설에 대한 진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흑자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 축적되어서 피부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 현상입니다. 갈색이나 검은색의 반점 형태로 주로 광대나 이마, 볼 쪽에 많이 생깁니다. 원인은 보통 자외선 과다 노출이나 노화고요. 염증이나 상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전부 색소 침착이지만 각각 발생 원인과 형태가 다릅니다. 흑자는 주로 자외선 노출이나 염증 발생 후에 생기며 대칭적이지 않고 일정 부위에 나타납니다. 경계가 넓지 않고 명확한 갈색의 반점 모양으로 침착 부위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반면 기미는 흑자보다 넓은 면적으로 광대뼈나 볼 쪽의 나비 모양으로 대칭성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자외선 영향도 있지만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발생하는 기미는 임신기미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검버섯은 확연히 달라서 구별이 쉽습니다.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거라 중년 이후에 주로 생기고 피부 표면에 돌출되어 나타납니다. 색도 검은색이거나 진한 갈색이고요. 얼굴이 아닌 목과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생기기도 합니다. 흑자를 노화 현상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젊을수록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자외선 자극 후에도 피부가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흑자는 어린 나이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흑자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드름 자국이 흑자처럼 색소 질환으로 남을 수 있긴 하지만 여드름은 흑자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여드름 자국은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남았다가 간혹 검은 색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럼에도 색소로 남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가 있는 경우에도 흑자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피부 상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활성 여드름이 심한 상태라면 먼저 여드름 치료를 진행한 후에 흑자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흉터와 흑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의 치료를 하는 것이 경과가 좋습니다. 치료 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인데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미리 뿌려드릴게요. 네. 어머, 제가 눈부시잖아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하고 실내 활동만 하더라도 발라주셔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의 영향도 있고 인공 조명이나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도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백 성분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세럼도 좋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여건이 된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흑자를 홈케어로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흑자가 있는 부위에 식초를 바르거나 마늘을 으깨서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색소가 있는 부위는 피부가 이미 약해져 있는데 산성이 강한 식초 같은 물질이 닿으면 얼마나 더 자극이 되겠습니까? 자칫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흑자는 표재성 색소이기 때문에 또 이미 형성된 색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색소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레이저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필링 치료의 경우에 잘못 색소 부위가 자극이 되면서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 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색소를 태워서 없애는 Q스위치, NDR Q스위치 레이저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색소를 구워서 없애는 방식의 롱펄스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레이저 중에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롱펄스 레이저가 더 안전합니다. 이제 롱펄스 레이저로 흑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의 색소가 딱지가 떨어지듯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색소가 천천히 탈락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받으신 부위에는 보습 크림이라든가 이런 보습제를 충분히 잘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흑자는 기미와 달리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치료를 받는 경우보다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내서 너무 강한 에너지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적당한 에너지로 처음에 시술을 받으시고 그러고도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한 번 더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색소 치료는 겨울철에 자외선이 상대적으로 약한 가을 겨울철에 받으시는 게 이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색소 침착이라든가 부작용을 줄이는데 더 유리합니다. 부가적인 건데 흑자 치료를 안 하면은 좀 피부암이 된다는 속설도 있다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흑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피부암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흑자를 치료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저희 병원에서 이런 색소 질환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스킨 부스터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색소 질환은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색소 하나만 보고서 하기보다는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바꿔주는 치료랑 병행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도 훨씬 낮출 수가 있고 또 치료 효과도 훨씬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흑자 치료의 경우에도 그 시술 후에 디오덤 같은 그 재생 테이프를 얼굴에 한 2주가량 붙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들은 그런 디오덤 없이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이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 과정에서 다운타임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양쪽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